수험 강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부법 관련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지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 궁금한 게 있다면서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들은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험 전에 마지막에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책의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인 마지막에 어떤 책을 봐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수험 기간 동안에 많은 책을 봅니다. 첫 번째로 기본서, 두 번째로 문제집, 세 번째로 기출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약서, 이 정도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책에서 기본서를 봤고, 그리고 일부 과목은 요약서를 봤어요. 시험 마지막 기간에. 기본서라고 하면은 그 과목에 뭐 형법이면 형법, 이재상 교수님 같은 분들, 유명하신 분들 책, 그런 교수님들이 쓴 책이거나 아니면은 강사분들이 쓴 책이겠죠. 뭐 형법이면 신호진 강사님의 뭐 형법 요론,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서라고 부르고, 기출문제집도 몇 개년치를 다 모아서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전 범위에 걸쳐서 아예 문제집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책도 있고요. 요약서 같은 경우는 기본서 중에서도 핵심 내용만 모아놓은 책을 내시는 강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기본서를 주로 본 이유는 제가 전에 단권화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전체 내용이 있고 거기서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외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아주 조금 있는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가필해서 추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필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면 프린트물을 다시 붙여야 될 수도 있고, 책에. 그러면은 좀 지저분해지고 그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해를 하는 흐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목에서 기본서를 보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강조를 덜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강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하고 회독수를 거듭해 가면서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본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집이나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기본서에 없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시험 마지막에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게 맞는지. 만약 제 영상을 봤으면은 당연히 기본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분 질문의 취지는 제가 기본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기출문제집도 있는데 시험 직전에 뭘 보면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기본서를 보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기본서가 너무 정리가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행정법 같은 경우가 좀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또 강사님들 중에 요약서를 잘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목들은 요약서에다가 가필을 하고 프린트물이 있으면 조금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목 사정에 맞게,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에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집을 보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뭐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면 안 되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법학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큰 나무가 있으면은 큰 기둥이 있고, 그리고 큰 줄기, 작은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기출문제집만 보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파트고, 내가 지금 이 A라는 공부하는 거는 어느 파트고 B라는 공부하는 부분은 어느 파트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전제가, 만약에 이런 큰 줄기를 잡고 계시고, 두 번째 전제는 내가 기출문제집만 봐야 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다, 기본서를 보고 또 뭘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분이라면은 기출문제집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만 가지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그래도 엄선된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하는 건데, 객관식 문제집은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엽적이거나 너무 난해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기본서를 할 수 있으면 기본서가 가장 좋고, 기본서가 좀 너무 난해하게 정리되어 있다, 정리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약서. 근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출문제집. 이 정도를 가지고 마지막에 보는 책을 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질문 두 번째가 책 전체를 보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본서 전체를 언제까지, 시험일 기준으로 한 달 전까지 보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전체를 다 보는 걸 안 해도 되냐, 아니면 일주일 전을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 또한 제 단거나 영상에 대한 취지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서를 계속 들고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보는 양을 줄이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기본서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책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회독마다 내가 다음 회독에 이 부분을 안 봐도 될 부분인가, 그리고 이 부분은 봐야 될 부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회독마다 다르게 표시를 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본서를 계속 봅니다. 다만 시험 전날에는 다 못 본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시험 전날에 저는 다음날 시험 보는 모든 과목을 다 보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형법, 민법, 헌법, 국제법 선택 과목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목을 다 본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책의 두께나 양으로 봤을 때 다 못 보죠. 다 본다는 얘기는 모든 과목을 조금씩은 다 킵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고, 10시간을 만약에 배분을 합니다. 하루를 10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를, 그러면은 민법의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민법을 4시간, 그리고 국제법은 양이 아주 작아요. 국제법을 1시간, 그럼 5시간이죠. 그러면 5시간 동안 나머지 형법 2시간 반, 헌법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하루를 배분을 해서 그 시간 동안 다 보겠다, 내가. 그런 생각으로 그 하루를 잡으면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나머지 과목들을 볼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본다, 민법을 4시간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단순 암기 사항들만 최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서 치는 시험도 있어요. 사법시험 2차 같은 경우 4일 동안 쳤거든요. 변호사 시험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날에 그 다음날 시험 볼 거를 다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둘째 날 시험에 민사소송법이랑 상법을 봅니다. 그러면은 6시간 정도 제 생각에는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시험 치고 오후에 시험 치고 와서 공부를 저녁에 하는 거였거든요. 6시간도 너무 많다,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면 하여튼 반으로 나눠서 그 시간 동안 한 과목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양만 남기는 겁니다. 이때는 전 과목을 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전체 범위를 다 본다는 게. 그렇지만 그 직전까지는 전체 범위를 다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불이타가 나왔을 때, 불이타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뭐라도 써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전체 범위를 봐야 되냐, 이 질문은 만약에 그걸 한 달로 잡는다면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본 거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이. 일주일 전에 본 거 정도면은 그래도 가물가물 기억이 나겠죠. 전날 본 게 최고예요. 전날 본 게. 수험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좋은 놈은 열심히 하는 놈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놈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직전에 본 사람 못 이기는 겁니다. 직전에 본 사람 못 이기게 하려면 내가 잘 모르는 거를 직전에 봐야 돼요. 내가 헷갈리는 거를 직전에 봐야 돼요. 근데 일주일 전에 본 것도 물론 한 달 전에 본 거보다 낫겠지만 하루 전날 본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험 직전에 보면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시험 직전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하루 전날 그래도 내가 헷갈리는 거는 최대한 보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서 전범위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 시험 전날 빼고는 계속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그 일회독을 상당히 길게 잡고서 암기하는 일회독을 또 짧게 잡고 이해독만 하고 들어가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의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수험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